심장이 멈추는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보통 혼자 있을 때 발생합니다. 당신은 그 생사의 순간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요? 50년 넘게 심장 전문의로 살아오면서 제가 가장 마음 아파했던 순간은 수술이 실패한 순간이 아니라 혼자 있는 환자들이 심장마비로 쓰러진 순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심장마비가 즉시 죽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전체 환자의 70%는 증상이 시작된 후 처음 10분 동안 생존 기회가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몰라 기회를 놓친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느 날 집에 혼자 있는데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차기 시작한다면 당신은 조용히 참기만 할 건가요? 아니면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 행동할 건가요? 얼마 전 제가 진료한 78세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집에서 유튜브를 보고 있던 중 갑자기 가슴이 조이고 숨이 차는 증상을 느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마도 당황해 아무것도 하지 못했겠지만 이번에는 제가 알려준 방법을 침착하게 따라했습니다. 덕분에 그는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되어 현재까지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당신에게 발생한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면 단지 119에 전화만 걸고 두려움 속에 기다리기만 할 건가요? 오늘 영상은 당신에게 예기치 못한 날에 생명을 구할 구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의료 지식이나 장비가 없어도 제가 지금 알려드릴 몇 가지 간단한 기술만으로 스스로 목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50년 넘게 심장 환자를 치료하면서 직접 경험하고 연구한 심장이 멈춘 상황에서도 생존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생존 설정을 미리 준비하는 방법까지 공개할 것입니다. 상황의 최악으로 치닫더라도 이 설정 하나로 당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놓치지 마세요. 단 하나의 세부 사항이라도 놓치면 생존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유익하다고 느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과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지식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자, 이제 내 마음과 몸을 지키는 여정을 시작합시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할 7단계는 순서대로 정확히 수행해야 합니다. 단 한 단계라도 잘못하면 생존 확률이 크게 떨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 이상 신호가 느껴지면 바로 모든 활동을 중단하세요. 이 반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움직이거나 무리하면 심장에 더 큰 부담이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심장마비를 알려주는 초기 증상을 조기에 인식하는 것입니다. 가슴 중앙의 압박감은 심장마비의 가장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치 수백 킬로그램의 무거운 것이 가슴 위에 눌러앉은 느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통증은 보통 15분 이상 지속되며 때로는 왼팔, 턱 혹은 목으로 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심장마비가 강한 가슴 통증으로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여성이나 당뇨병 환자는 증상이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식은땀, 구역질, 구토, 어지럼증, 극심한 피로 혹은 숨가쁨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진료했던 68세 김순호 씨가 기억납니다. 고혈압이 있어 약을 꾸준히 복용하던 분이었죠. 어느 날 혼자 TV를 보던 중 갑자기 가슴이 무겁게 눌리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소화불량이라 생각하고 약을 찾으려 일어서려 했지만 다행히 저희가 전해준 가슴에 이상이 느껴지면 움직이지 말고 앉아 있으라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 결정이 바로 그녀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만약 일어나거나 움직였다면 심장은 과부하에 걸리고 심장마비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만약 자신이 심장 문제를 의심할 만한 상황이라면 집안일을 하든 걷든 운동을 하든 상관없이 즉시 멈추고 안전한 곳에 앉거나 눕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장은 생명의 펌프입니다. 약해진 심장을 더 이상 무리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심장 관련 약을 바로 복용하세요. 특히 니트로글리세린이 처방된 경우 약을 혀 밑에 넣고 녹이세요. 혈관을 확장시켜 심장으로 가는 혈류를 늘려주며 보통 1분 내에 효과가 나타납니다. 최대 3회까지 5분 간격으로 복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3세 박영희 씨 이야기도 전하고 싶습니다. 10년 동안 협심증 치료를 받아온 환자입니다. 어느 날 아침 혼자 빨래를 하던 중 가슴이 쿡 쑤시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즉시 손을 멈추고 소파에 앉아 늘 가지고 다니던 니트로글리세린을 지시에 따라 혀 밑에 놓았습니다. 약 2분 후 통증이 줄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 5분 후 2번째 약을 복용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완전히 정확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황해 한꺼번에 여러 알을 복용하는데 이는 혈압을 급격히 떨어뜨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스피린을 복용 중이라면 약을 씹어 삼키세요. 그래야 흡수가 빨라지고 혈전 형성을 억제하며 혈관을 뚫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아스피린 알레르기나 위궤양 병력이 있다면 절대 복용하지 마세요. 심장약이 없는 경우 다른 사람의 약을 함부로 복용하지 마세요. 각 약마다 금기 사항이 있고 잘못 복용하면 상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약은 단지 임시 안정을 위한 것이며 의료 응급처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단계.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전화할 때는 침착하게 이렇게 말하세요. 저 혼자 있고 심장마비가 의심됩니다. 가슴이 아프고 숨이 가쁩니다. 정보는 짧고 명확할수록 좋습니다. 119 직원이 더 빨리 도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몇 분 더 기다리며 괜찮아지겠지 하고 지체하지만 심장마비에서는 1분 1초가 생명과 직결됩니다. 혈관이 막힌 상태에서 90분 안에 혈류를 복구해야 심장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정수 씨 사례도 있습니다. 평소 건강했던 그는 어느 주말 집안일을 하던 중 가슴 통증을 느꼈지만 근육통이라 생각하고 30분 동안 참았습니다. 하지만 식은땀과 함께 통증이 심해지자 119에 신고했습니다. 다행히 제때 병원으로 이송되어 혈관이 뚫렸고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조금만 더 지체했다면 심장 조직 손상이 회복되지 않고 평생 심부전으로 고통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19에 신고할 때는 망설이지 말고 방해될까 두려워하지 말고 침착하게 정확히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핸드폰은 항상 충전기 근처에 두어 배터리가 다 닳지 않도록 하세요. 응급 상황에서 119와 통화할 때는 나이, 성별, 현재 증상, 복용약, 알레르기 병력 등 질문에 짧고 정확하게 답하세요. 통화를 끊지 마세요. 기다리는 동안 상황이 바뀔 수 있으며 직원이 추가 지시를 줄 수 있습니다.
119에 전화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침착하게 다음 단계까지 계속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단계, 현관문 열기.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단계입니다. 때로는 바로 이 행동이 생사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심정지 상황에서는 언제든 의식을 잃을 수 있습니다. 문이 잠겨 있다면 구급대가 들어오기 위해 5에서 10분까지 더 소비해야 하고 그 짧은 시간만으로도 상황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71세 최한규 씨 사례가 있습니다. 혼자 사는 분이셨는데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가슴이 심하게 조여오는 통증을 느끼셨습니다. 119에 신고한 직후 그는 바로 현관문을 열고 앉아 쉬었습니다. 불과 3분 후 의식을 잃었지만 다행히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구급대가 즉시 들어와 응급처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문이 잠겨 있었다면 아마 살아남기 어려웠을 겁니다. 문을 열 때 기억할 점. 집에 외부 출입문이 있다면 구급대가 들 것을 쉽게 가져올 수 있도록 출입문과 현관문 모두 열어두세요. 반려동물이 있다면 다른 방에 격리해 구급대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합니다. 혼자 사는 경우 스마트 도어락을 설치하고 비밀번호를 가족이나 믿을 수 있는 사람과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긴급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5단계, 안정적인 자세 유지. 현관문을 연 뒤에는 몸의 자세를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2단계는 심장과 폐 기능에 큰 영향을 줍니다. 추천 자세. 가능하다면 바닥이나 침대에 편하게 눕고 무릎을 살짝 구부려 작은 베개를 무릎 아래에 놓습니다. 이렇게 하면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기 쉽고 혈압도 안정됩니다. 호흡이 어렵다면 상체를 30에서 45도 정도 올려 반자위 자세로 앉아 소파나 의자에 기대세요. 완전히 눕는 자세는 숨쉬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69세 김영선 씨 사례도 있습니다. 갑작스런 어지럼증과 가슴 통증을 느낀 날, 그녀는 욕실에 있었습니다. 곧 쓰러질 것 같아 욕실을 나와 거실 소파에 반자위로 앉았습니다. 덕분에 실신시 부상을 피하고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안정적으로 호흡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절대 피해야 할 자세. 엎드려 눕기. 호흡이 어렵고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계단이나 높은 곳에 앉거나 서 있기. 쓰러지면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추가 팁. 목, 가슴, 허리를 조이는 옷은 느슨하게 풀어 혈액순환을 돕고 시계나 목걸이 같은 액세서리는 제거하세요.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얇은 담요를 덮어 체온을 유지하면 혈액순환이 약한 상태에서도 몸이 급격히 차가워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6번째 단계는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에게 연락하는 것입니다. 119에 신고했더라도 누군가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안정됩니다. 짧게 이렇게 말하세요. 심정지가 의심되어 이미 119를 불렀습니다. 제발 바로 와주세요. 가족이 멀리 있다면 이웃이나 아파트 경비원에게 연락하세요. 혼자 있을 때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공포가 줄고 마음이 놓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74세 박철수 씨 사례가 있습니다. 아내가 외출한 날 심한 가슴 통증을 느꼈습니다. 119 신고 후 바로 이웃에게 연락했더니 이웃이 달려와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는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었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연락은 1에서 2명 정도로 충분합니다. 긴급 연락처를 휴대폰에 저장하거나 냉장고에 붙여두면 구급대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7단계, 올바른 호흡 유지. 마지막 단계는 호흡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심정지 상황에서는 산소 공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호흡 방법이 생사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호흡 방법.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들이마시기, 입으로 6초 동안 천천히 내쉬기. 이 방법은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고 심장 부담을 줄여줍니다. 들이쉴 때는 배가 올라가는지 확인하세요. 이것이 올바른 호흡 신호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67세 이순자 씨 사례가 있습니다. 요가를 오래 하셨던 분으로 깊은 호흡법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심정지 증상이 나타났을 때 정확히 배운 호흡법을 적용했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정신이 맑고 맥박도 안정적이었으며 올바른 호흡 덕분에 후유증 없이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주의할 행동. 일어나거나 걸어 다니지 마세요.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물을 마시지 마세요. 의식을 잃으면 기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역질이 나면 머리를 옆으로 돌려 구토물이 폐로 들어가지 않게 합니다. 강하게 기침하려고 하지 마세요. 혈압이 올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계속 침착하게 증상을 확인하고 가족이나 구급대와 대화하며 정신을 안정시키세요. 골든 세팅. 휴대폰의 의료정보 설정 7단계 외에도 미리 준비할 골든 세팅이 있습니다. 바로 휴대폰의 의료 정보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아이폰, 건강 앱에서 의료 아이디 설정, 안드로이드, 긴급 정보 설정, 혈액형, 알레르기, 복용약, 기저질환, 연락처 등을 입력하세요. 휴대폰이 잠겨 있어도 접근 가능해 구급대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6세 정문식 씨는 의식을 잃었을 때 구급대가 의료 정보를 확인하고 항응고제 워파린을 복용 중임을 알게 되어 즉시 적절한 처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단계들과 세팅은 쉽지만 임상 경험과 연구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긴급 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50년 동안 심정지 환자를 치료하며 느낀 한 가지는 초기 반응이 생존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의료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병원에 도착하기 전 황금 시간대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핵심입니다. 특히 혼자 사는 고령자는 반드시 이 방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아무도 옆에 없을 때 스스로를 구해야 합니다. 78세 윤봉선 씨 사례도 있습니다. 혼자 살던 그는 밤 11시에 심정지 증상을 느꼈습니다. 다행히 며칠 전 손녀에게 배운 119 신고, 문 열기, 안정자세 유지를 기억해 실행했고 안전하게 구조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두려워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단계들을 하나씩 했습니다. 덕분에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맞습니다. 위급 상황에서는 공황 상태가 아닌 체계적인 대응이 생명을 살립니다. 미리 머릿속에 단계들을 준비하면 실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혈압, 당뇨, 혈중 지질 관리, 금연, 적절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가 필수입니다. 가족력이 있다면 40세부터 정기적인 심장검진을 받으세요. 오늘 영상을 본 것만으로도 자신과 주변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꼭 공유하세요.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건강 정보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어떤 위급 상황에도 준비된 마음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